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부실의 관점에서 봐도 최근 새 아파트는 매수 절대 금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봅니다. YTN LH 대책 무색하게 대우건설 아파트 기둥 띠철근 누락. 밑에 보시면 아파트를 지지하는 주요 기둥의 띠철근이 반 정도가 누락되었다. 요게 뉴스입니다. 띠철근이 누락이 되면 특히나 지진이 났을 때 거의 붕괴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내용을 보면은 전체 기둥 하나당 12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6개가 빠졌다고 합니다. 50%만 시공을 한 것이죠. 이런 기둥이 전체 318개의 기둥 중에서 7개가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무너지면은 옆에 있는 기둥이 과도한 하중을 받기 때문에 기둥 붕괴는 도미노죠. 그래서 7개라고 하더라도 심각한 부실은 맞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시행사에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요게 중요하죠. 좀 이따 보도록 하고, 건설 품질과 안전 확보의 핵심 역할을 하는 감리는 뒤늦게 문제를 파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감리가 이것을 모를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318개의 기둥, 그것뿐이겠습니까? 그 모든 공사 과정을 단계 시공사처럼 다 확인을 한다면 그러면 일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시공사 책임이 맞습니다. 감리가 이것까지 다 파악한다. 그거는 보통 어떨 때 그렇게 하느냐 하면 시공사하고 감리하고 한번 싸웁니다. 싸움을 하면은 그럼 FM대로 합시다. 감리가 철근 하나까지 다 검측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검측하는데 반나절 걸립니다. 그러면 모든 공정이 딜레이가 되면서 시공사는 막대한 금융 비용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요거는 시공사는 이러한 부실을 알아야 하겠으나 감리는 모를 수도 있는 겁니다. 하물며 발주처는 더 모를 수가 있겠죠. 너무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LH가 모든 잘못을 다 뒤집어 썼는데 사실 제일 잘못한 것은 시공사입니다. 시공사. 계속 봅니다. 누가 조사를 했나? 철근 조사 누가 했나? 보니까 시행사가 적극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유가 있죠. 시행사는 지금 여기 띠철근 부실을 빌미로 건물 전체를 무리한 금액에 대우건설에서 인수해 가라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요거는 아마 추정컨대 분양이 제대로 안 되었고 그러면 시행사에서 금융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죠. 그러니까 시공사한테 금융비용하고 공사비 요거 주라. 우리한테 주라. 그러면 없던 일로 하고 당신들이 아파트 가져가라. 그러면 시행사는 본전 정도는 하겠죠. 그러니까 시행사는 죽기 싫으니까 죽을 수는 없으니까 본전이라도 하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 시공사한테 매수를 청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공사는 또 억울하죠. 부실 시공을 한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모든 적자를 다 떠안아라. 그거는 또 무리가 있다.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요거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이 기사 관련해서 몇 가지를 짚어봅니다. 첫 번째가 부실 시공으로 LH가 얼마나 잘못했을까?
앞서 좀 언급을 드렸지만 지금 보면은 LH는 발주처입니다. 그리고 감리를 시켜서 시공사를 관리를 좀 해라. 그리고 시공사는 시공을 하지요. 그래서 일적으로 보면 시공사가 99.9% 잘못한 게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은 발주처, 만약에 누가 자기 집을 짓습니다. 그러면 시공사를 선정하겠죠. 그래서 시공사한테 집을 지어달라고 하는데 엄청난 하자가 발견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발주자, 일을 발주한 발주자가 잘못했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시공사가 전문가니까 돈을 주고 전문가한테 집을 지어달라고 시킨 건데, 그런데 일을 발주한 발주자가 잘못했다.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최근에 LH가 잘못한 것으로 결론이 났을까? 발주처 LH의 윗선하고 시공사 윗선하고 알고 보니까 절친이더라. 서로 입장이 맞아 떨어진 거죠.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거죠.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결론이었다. 두 번째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정부는 고강도 대책을 내어놓았는가? 당연히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고강도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실질적으로 만드는 시공사에 대한 대책을 내어놓아야 되는데 별로 내어놓은 게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하면은 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해도 해결됩니다. 2번부터 보겠습니다. 2번, 시공사 영업정지. 심각한 결함 하나 발견될 때마다 영업정지 1년 때린다. 그러면은 절대 이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는 첫 번째, 입주자의 매도 청구권. 구조적 결함이 발견되면 시공사가 매수를 해야만 하고 그 매수 금액은 분양가에다가 금융비용에다가 거기다가 이사비까지 부담을 시킨다. 이렇게 법을 만들어 버리면 절대로 이런 하자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현장 소장이 하는 일이 관계를 원만하게 만드는 거죠. 감리와의 관계, 발주자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만드는 거. 그게 현장 소장의 주요 임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품질을 굉장히 중요한 요건으로 법적으로 만들어 버리면 현장 소장이 그런 거 챙길 시간이 없죠. 현장 구석구석 품질 검사에 전력을 아마 다할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겠죠. 끝으로 최근 지어진 민간 아파트들 문제가 정말 없을까? 정부 발표대로. 이거는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을 잘 정리해서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당장 앞서 기사에서 시행사가 정밀 진단을 하는 거죠. 정밀하게 구조적 결함을 발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니까 그렇게 한 거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입주자의 매도 청구권을 법적으로 보장해 준다. 그 상태에서 분양가 대비 10%, 20% 아파트 가격이 더 빠져버렸다. 그런 상황이 오면은 아마 대한민국 최근에 지어진 민간 아파트들 50% 이상이 아마 하자 투성이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많은 시공사들이 아마 입주자들의 매도 청구 때문에 아마 부도나는 사태도 생기겠죠. 그래서 최근 지어진 민간 아파트들 문제가 정말 없을까? 기사에 나와 있는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사실은 문제가 엄청나게 역대급으로 아마 문제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지어진 새 아파트들, 지금 짓고 있는 새 아파트들 절대로 매수할 그런 물건이 아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